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구례와 곡성에는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섬진강의 홍수와 곡성의 산사태는 물관리 실패와 공사 영향 등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물난리를 피해 지붕에까지 올라간 가축들을 구출하는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구례에서만 사육 중인 소 수백 마리가 수해로 폐사했습니다. 잇따르는 기상재난에 대처하는 방법과 2차 피해 예방법을 방재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복구가 시작된 수해 현장은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참혹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비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례군 주민들이 흙탕물로 범벅이 된 건물 잔해와 물건들을 치우는데 여념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복구 중이지만 또다시 발효된 태풍주의보에 주민들은 망연자실. 아직 채 익지도 않은 과수원과 밭에 애써 키운 농작물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지만 손도 못 대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히 전쟁터보다 더 심하고 뭐 밖으로 가나 다 못 써요. 지금 지붕만 남기고 다 당겨버려가지고. 제방이 붕괴되면서 물바다가 됐던 나주 영산강 인근의 한 마을. 하천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피해는 폭우가 쏟아졌던 그때 그대로입니다. 가구와 집기류는 모두 집 밖으로 나와 있고 주민들은 밀려든 물을 연신 퍼내보지만 이어지는 비에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진짜 미리미리 철저하게 해서 하수구 2개 물을 보내불고 정말 이쪽으로 피해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광주 소총공단 한 자동차 부품 업체도 사흘간 퍼냈지만 흙탕물은 여전히 공장 가득 남아 있습니다. 기계 설비는 물에 잠겼고 생산해둔 재고에도 흙이 묻어 모두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건물 지하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천장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내리는 비에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서 구조물은 치우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태풍 대비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지금 있는 토사 제거하고 그 이후에 이제 2차적으로 대응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옹벽이 무너지며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고시원 건물에도 전봇대가 쓰러졌던 당시의 참혹함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건물 1층 전체에 차 있던 흙은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본래는 건물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밀려드는 토사와 빗물에 건물 뒤편까지 쓸려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하에 있던 유골함 1,800개가 물에 잠겼던 추모관에는 가족을 찾으러 온 유족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러 왔지만 이미 유실됐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다른 가족의 유골함을 열어보지만 안에는 빗물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안 계세요 지금. 유실돼가지고 무슨 황당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기록적인 폭우로 10명이 숨진 광주와 전남. 본격적인 복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쏟아진 비가 피해 주민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올여름은 비가 정말 많이 내립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의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오늘 밤까지 비를 뿌리겠고요. 내일도 약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고요. 특히 오늘 낮 12시 무렵까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전남 곡성과 구례, 순천과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보가 발표됐고요. 특보는 오전 11시를 기해서 발효되겠습니다. 이렇게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인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섬진강댐의 저수율을 미리 조절했더라면 홍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45분 전남 구례군 서시천의 하천 제방이 무너진 자리로 강물이 역류하는 장면입니다.
이 터진 둑을 따라 섬진강과 지류인 서시천 그리고 빗물까지 함께 뒤섞이며 역류해 구례 읍내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차비 시작해가지고 9시 돼서 이제 그때 완전 이제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거 터져가지고 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자기 몸만 빠져나오게 된 거죠. 몸만. 지류인 서시천이 범람한 건 본류인 섬진강의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 지류의 물을 받아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섬진강 댐은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무려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했는데 이는 수자원공사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최대 방류량인 초당 600톤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섬진강 댐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을 쏟아내면서 하류에 있는 전남북과 경남의 많은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마을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댐에 있는 그 물량을 수시로 좀 반출을 시켜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두고 이번에 집중하고 왔을 때 그래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수자원공사는 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온 것일 뿐 섬진강 댐의 저수율은 75%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이렇게 유례 없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저수율과 방류량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것보다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와 예상을 뛰어넘는 장마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하는 일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관계기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의 도로공사 때문에 집안이 약해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곡성 산사태 사고. 일부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의 원인으로 인근의 도로 확장 공사를 지목합니다. 도로 확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여러 번 있었고 이 진동으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가 났다는 겁니다. 저기서 발파를 하게 되면 발파도 약하기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알게처럼 쿵쿵 소리가 나더라. 한참 때가 날 자리가 아니야. 우리 평생을 살아도.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도 15호선의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발파 작업이 있었던 곳은 산사태 발생 지점과 직선 거리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도 발파 작업과 산사태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사고 원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곡성경찰서는 과학수사대와 전문가 등을 투입해 산사태의 원인이 도로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폭우와 같은 다른 이유인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발파 주민들과 우선은 복도구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크기는 전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발파 그것이 집안 천하다 흔들어 놓은 놓을 수 있냐 없냐. 그럼 나중에 우리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될 상황이겠죠. 도로 확장 공사의 주체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우선 발파 작업으로 인한 토사 유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산사태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가운데 인근 주민 30여 명은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해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순천 지역에서도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들은 쑥대밭이 되어버린 마을의 모습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텔레비전과 전기장판, 선풍기 같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 범람한 섬진강에 침수 피해를 당한 집들의 모습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무섭게 불어난 강물이 둑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르자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물에 찬 게 여기 내가 털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찼어요. 그럼 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잠이야? 잠을 썩을 정도 그 국민학교 가서 자고 왔다니까요. 섬진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다행히 물은 차츰 빠지기 시작했지만 집안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옷장은 흙탕물로 가득 찼고
이불이나 장판 같은 세간살이는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침수된 다음날 와보니까 이 정도까지 물이 찬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지고 가전 제품 같은 거 싹싹 망가지고 그래서 이불이랑. 어제까지 왔는데 그냥 엉망진창이었어 지하가. 이게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 이제 청소업체에 말해갖고 오늘 와서 확인하고 갔어요. 식당 주인들은 식자재 수백만 원어치를 모두 내다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신 물을 뿌려 진흙을 닦아내보지만 이미 못 쓰게 된 가구들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침수로 고장나서 버리기 위해 꺼내놓은 가전제품들입니다. 이마저도 일부일 뿐인데요. 이렇게 버려야 할 가전제품들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수천만 원 피해는 보시겠네요. 그러지요, 이거. 야, 장난이 아니야, 이거. 돌아가보세요. 막막한 주민들은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침수가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한 달 동안 장사를 못 하잖아요. 이게 장사 할 수 있게끔 뭐 대책을 세워주신다든가 아니면 재난지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바람이죠. 한편 순천시는 황전면의 침수 피해 상황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부의 현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집중호우와 함께 쓰레기들이 강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영산강의 줄기를 타고 거대한 쓰레기 띠가 생겼고 목포 앞바다까지 쓰레기 천지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이 끝나는 영산호 가장자리에 마치 간척 사업을 한 듯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사흘 동안 집중된 폭우로 영산강 본류와 지천의 쓰레기가 쓸려 내려온 겁니다. 강물과 함께 밀려든 쓰레기들입니다. 이 땅으로 보일 만큼 수백 미터까지 갖가지 쓰레기들이 밀려왔습니다.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이 수초와 잡목들과 뒤섞여 영산호는 거대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생긴 게 처음인데 이거 안 치우면 악취나고 큰일이죠. 정부에서 얼른 빨리 해야지. 강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무안과 영암을 잇는 무영대교 인근. 역시 강변을 뒤덮은 쓰레기를 종일 중장비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거센 빗줄기는 인근 자전거 도로로 사용되는 제방 언덕에도 3m 깊이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스며들어서 이렇게 발생한 걸로 이렇게 사흘 동안 280mm의 많은 비가 내렸던 한평에서도 복구 작업은 분주했습니다. 하천 옆 방앗간과 식당을 비롯해 주택 100여 동이 침수된 상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고 있지만 주민들은 막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진짜로. 마음 지금 말을 어떻게 하니까 잘 안 돼요. 영산강이 시작되는 담양과 나주에서도 인명피해는 물론 변온이 침수되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던 전남. 영산강 상류를 핥히고 내려온 폭우는 하류에도 거대한 쓰레기산을 만들며 끝나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찬 비는 멈췄지만 무너진 사회 기반 시설들을 복구하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시설 복구가 늦어지면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을 위협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폭우 이후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호남대학교 김용철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곳이 많은 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 구례는 아예 물에 잠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댐 수문을 갑자기 한 번에 열었다든지 이런 적절하지 못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 보실 때는 피해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번 피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장마 전선이라든가 태풍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로부터 일정 부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홍수 피해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피해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대규모 수몰 이후에 우려되는 피해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강이 범람하거나 도시에서 이제 침수가 발생했을 때는 집안이라든가 도시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강성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작은 민감한
자극에도 네. 2차적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네. 그 풍세 같은 경우는 그 발생 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고온 다습한 기온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2차적인 전염병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에 또 산사태로 큰 인명 네. 피해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뭐 예상되는 피해들을 막기 위해서 네. 어떤 준비를 좀 당장 조치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서 피해 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산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똑같은 지질 구조, 지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피해 발생 패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더욱이 이렇게 산사태가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주라든가 시설물의 설치를 좀 제한하는 방법들도 제도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이번 이례적인 폭우의 원인이 기후 위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폭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연 재해 재난 같은 경우는 그 발생 빈도나 강도가 훨씬 더 세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는 UN 산하기구의 IPCC라는 정부 산하기관이 협약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20년 전에 기후 변화를 예측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 더욱이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 특성이라든가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이제 지역 방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으로의 재해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뭐 지자체 또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재난재해에 어느 정도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취약성 평가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구조적인 대책을 좀 설명을 드리면 도시에 이제 우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대책들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비구조적인 대책 같은 경우는 재해 지도를 만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평상시에 침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까운 대피소는 어디인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피난 경로로 나는 피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해 지도를 만들어서 공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다. 같이 생활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복구 작업이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물난리에 가축들도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구례에서는 물난리를 피해 소들이 지붕까지 올라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물이 빠지고 난 뒤 대대적인 소 구출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위태롭게 내려앉은 지붕 위에 누렁소 5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갑자기 물에 빠진 소떼가 용케도 민가 지붕 위로 몸을 피해 살아남은 것입니다. 벌써 사흘째 오도 가도 못하고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6마리에서 1마리 떨어져 죽고 지금 현재 5마리 올라와 있구만.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마취총을 준비해 소를 1마리씩 잠재운 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힘이 빠진 소를 땅 아래로 구조해냅니다. 엄마 이 안에도 소가 있다. 응? 이 안에도 소가 있다. 침수 피해로 지붕이 무너져버린 집 안에서 누렁소들이 연이어 발견됩니다. 벽 뒤로 몸을 숨긴 소들은 발버둥을 치다가 천신만고 끝에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구례군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는 1,500여 마리, 섬진강 범람으로 축사가 물에 잠기면서 대부분이 집을 잃은 신세가 됐고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만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그나마 농민품으로 돌아온 수들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물속에 돌아다니는 상태는 각종 세균에 아마 오염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내려놓고 봐도 그렇게 아주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남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우던 한우 450마리가 집중호우 피해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 전남, 전북과 경남 등 남부 지역 4개 시도에 응급 복구비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린 전남과 전북에 20억 원씩, 광주와 경남에는 각각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망상과 환청 등에 시달리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두암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렀고 이 화재로 3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곡성군 석곡면의 한 알루미늄 분말 취급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물이 닿으면 불이 더 커지는 알루미늄의 성질 때문에 소방당국이 현재 7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6대를 투입해 불이 인근으로 번지는 걸 막고 있다며 불이 다 꺼지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한 납부 기한을 6개월 안에서 연장해 주기로 했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안에서 징수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피해 기업의 세무조사 중단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우치공원 동물원과 패밀리랜드는 현재 휴장 중입니다. 비와 함께 흘러들어온 흙과 나무를 치우고 있는데요. 우치공원 측은 복구 작업이 끝나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는 복구 작업이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해 완도 생일도에서는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약산 당목항에서 생일도를 오가는 왕복 요금 6,600원을 내지 않아도 배를 탈 수 있는 건데요. 생일 확인은 주민등록증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 도선료는 제외됩니다. 또 생일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여객선이 부두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환영 전광판 이벤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국 5월 창작 가요제 본선에서 밴드 1516의 화, 불꽃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동서울대학교 재학생 7명으로 구성된 밴드 1516은 5.18 열사들의 삶을 불꽃에 비유했는데요. 아름다우면서도 시들지 않는 꽃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한편 5월 창작 가요제는 5.18의 의미를 재해석한 노래들을 창작, 발표하는 대회로 가요제 입상곡들은 실황 음반으로 발매됩니다. 8월 한 달간 전통문화관에서는 코로나19 치유 야행이 진행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는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지고 일요일에는 재즈, 풍류 공연이 준비돼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엔 기악 합주와 가야금 공연이, 일요일엔 붓 작품 전시와 전통 풍류 공연이 마련됩니다. 올여름은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의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대각선의 긴 띠 모양 형태로 비구름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 밤까지 비를 뿌리겠고요. 내일까지도 약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또 소나기가 지나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우선 오늘부터 내일 오전 9시 무렵까지 장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20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더 지나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전남 곡성과 구례, 순천과 광양에 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발효되겠습니다. 이렇게 특보가 발표된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30도 예상되고요.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31도, 여수는 2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